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실 겁니다. 제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거든요. 저는 남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어머니는 딸 셋을 홀로 키우셨어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요. 비록 불편하긴 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름 긍정적이던 저도 처음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구나 느낀 건 학창시절에 있었던 어떤 일, 아니 정확히는 어떤 한 친구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학급에 2~3명씩 나라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좀 비밀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이면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 담임선생님은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시긴 하셨어요. 그걸 반 아이들 모두가 있는 곳에서 이름을 말해버리셨거든요. 이영원, 급식비 지원 신청 서류 쓰러 마치고 바로 교무실로 와.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사실 부끄러워해야 할 일도 아닌데 그땐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친구 한 명이 지나가듯 한 말이 가슴에 날아와 비수처럼 박히기도 했었고요. 영원이는 우리 아빠가 낸 세금으로 밥 먹네? 서미나. 그 친구는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아버지도 의사, 어머니도 의사셨습니다. 부잣집 외동딸에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라 언제나 친구들 중심에 있었고 선생님들도 그 친구에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늘 주인공이었죠. 성격까지 좋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친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었거든요. 영원이는 교복이 진짜 너무 낡았다. 누가 입던 거 입은 것처럼. 다 알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언니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아 제가 3번째, 그 교복은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 세자매를 돌아가며 감당해냈습니다. 몸에 제대로 맞지 않는 그 교복이 처음으로 너무 부끄럽다 생각했었던 것도 그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영원이는 대학 안 가? 왜 원서 안 써? 그 또한 다 알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세자매 중 하나 대학 보내는 것도 버거운 집이었어요. 공부를 제일 잘했던 작은 언니 외에 큰 언니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미나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사건건 미나는 내 불행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꼬집어대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미나, 너는 내가 왜 싫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그 질문에 돌아온 미나의 대답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영원히 네 궁상맞음이 너무 짜증나. 하나부터 10까지 없어 보여. 다 낡아빠진 교복도 거슬리고 물려받은 게 뻔한 그 문제집도. 집에선 밥을 제대로 못 먹는지 급식 시간에 산처럼 쌓아 올린 그 밥도 너무 그냥 보기가 싫어. 그게 왜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게 왜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태어난 것도 네 잘못이야. 지금 생각하면 미나는 그저 못된 아이였을 뿐인데 그땐 저도 어렸던지라 낯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울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실 게 분명하셨으니까요. 홀로 딸 셋을 키워내기 위해 잠도 못 주무시고 일만 하시는 엄마에게 그런 마음의 짐까지 보태고 싶진 않았어요.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 별일 없어. 그날 이후 저는 미나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미나가 싫어하는 저와 친구들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은 미나가 아니었더라도 친구가 있었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이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 또래, 그 시절 아이들에게 저는 어디 같이 다니기 부끄러운 친구였을 테니까요. 제 어디가 그렇게 거슬렸던 걸까요?
사사건건 시비 아닌 시비를 걸었습니다. 준비물 같은 것도 나라에서 지원해줘?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해? 그냥 신기해서. 어느 날은 용기 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처음 봐? 응, 처음 봐.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보기 싫다? 그 말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 말 중에 하나네요. 보기 싫다는 말. 졸업식 날도 기억이 나네요. 절대 오지 말라던 제 말을 듣지 않고 엄마와 두 언니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사들고 졸업식에 왔었어요. 그리고 다들 알게 되셨죠. 제가 친구 하나 없이 외로이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 말이에요. 그날 엄마가 저 몰래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을 봤어요. 그냥 그러고 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언니한테 들으니까 그날 화장실에서 몰래 엉엉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언니도 울었고요. 그리고 예상 가능하듯 미나는 그 졸업식에서도 가장 빛났습니다. 당시 미나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의과대학을 붙은 상태였어요. 그 소식을 발표하던 날 담임선생님 입이 귀에 걸렸고 학교 정문에는 거대한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삐까번쩍한 고급 세단을 타고 제 꽃다발의 한 5배는 크고 화려한 꽃다발을 든 누가 봐도 멋지고 세련된 미나의 부모님들이 미나에게 꽃다발을 주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모두들 그런 모습을 부럽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아이의 인생은 앞으로도 저렇게 빛나기만 하겠다고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말이죠. 쟤는 항상 저기에, 나는 항상 여기에 있겠지. 그렇게 암울하고 어두웠던 제 학창 시절이 끝났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비슷했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은 고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이 뻔하디 뻔했고 저는 그 뻔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손을 벌벌 떨고 고작 1,000원, 2,000원 차이 나는 밥값을 머릿속으로 따져가며 미나의 말처럼 지질하게 궁상인 모습으로 살았어요. 왜 이렇게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사람 같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겠다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평생 웃을 일 없는 날들만 지속될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뭐든 해봐야 후회가 없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제 도전들이 시작됐습니다. 어차피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었어요. 당시 격리로 일했던 회사가 견과류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대표님이 해외 유통을 뚫고 싶어 하셨거든요. 중국이 돈이 된다 하시면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관리하던 유통업체들과 납품업체들에 매일 눈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독학으로 해내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지금의 제가 생각해도 정말 독했어요. 미쓰리는 정말 독해. 진짜 어딜 가든 성공할 거야. 제게 처음으로 물건을 납품해 주시기로 한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거든요. 그렇게 제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열심히 배워둔 중국어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도 따랐어요. 처음 만난 중국 유통사 사장님이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과 되게 가까운 곳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린 시절에 저처럼 집이 힘들었고 형제가 셋인 것도 같았습니다. 그 덕에 일이 술술 풀렸어요.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엄청나진 않았지만 그만큼도 저한텐 아주 크게 느껴졌어요. 그때쯤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연애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유학까지 다녀온 예전에 저라면 감히 만나볼 생각조차 못했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늘 시고 웃으며 말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자기 같은 사람을 못 만날 뻔했다는 거잖아. 남편을 만나고부터 일도 더 잘 풀렸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다양한 맛이 나는 견과류와 김이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그야말로 대박이 나면서 회사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그쯤부터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타이틀로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어릴 때 영향인지 뭔지 저는 사람들 앞에 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사업도 정말 잘 되고 남편과의 연애도 정말 좋았어요. 제가 정말 바쁠 때도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서포트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한다면 이런 남자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바빠서 저도 잊고 있었던 제 엄마의 생신을 몰래 챙겨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으니까요.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 했습니다. 이 남자가 제 곁에 평생 있었으면 했거든요. 우리 집 식구들은 아직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 말고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 자기 형도 몰라? 그냥 딱히 말 안 했어. 뭘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지. 정말 좋은 사람인 게 티가 나죠?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부잣집에서 나고 자란 애들이 성격도 좋다고요. 다들 잘해주고 좋은 것만 보니까 저처럼 그늘도 없고, 물론 예외인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미나만 봐도 그랬고요. 형이랑 형수가 자기 보고 싶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럼 언제 한번 나를 잡을까? 말만 들어도 떨린다. 자기같이 잘난 사람이 어딨다고 떨긴 떨어. 그렇게 남편의 형과 형수를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듣기론 둘 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잘한다고. 물론 형수는 좀 유남스럽긴 한 것 같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하하 웃었던 그때 그 말을 가볍게 듣고 넘겼습니다. 둘 다 의사라는 직업도 그냥 똑똑하신 분들이라 내가 모자라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하고 넘겼어요. 그러고 나간 자리에서 형수라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영원히? 네가 여긴 어떻게?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미나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미나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네가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하게 될 사람이라고? 사람을 판단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도 여전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예요? 그러게 어떻게 알아? 당황한 저와는 달리 미나는 금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세상 참 좁다. 여기서 영원히 너를 다 보고. 졸업하고 처음 아니야? 그러게. 진짜 좁네. 와, 진짜 반갑겠다. 졸업하고 처음이면 대체 몇 년 만이야? 반가운 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긴 했던 것 같더라고요. 미나의 표정이 잠시나마 굳어진 걸 봤으니까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라고 하하거리며 웃는 남편과 남편의 형의 분위기를 차마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는 좋게 마무리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미나는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난 저를 미나가 따라 나왔습니다. 네가 우리 도련님을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만나다니? 그냥 우연히 만났지. 우리 도련님 같은 사람이 너랑 우연히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우연히 안 만나면 뭘 어떻게 만나 그럼? 네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뭐? 우리 도련님 같은 1등 신랑감이 어딨어? 집안 좋지, 인물 좋지, 본인 직업 좋지, 착하지. 그런 사람이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너 같은 애랑 어떻게 접점이 생겨?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숨쉬듯 나오는 무시와 경멸 어린 말들은 계속됐어요. 그쯤 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한다는 거 진짜야? 왜? 안 돼? 너랑 내가 가족이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랑 내가 둘이 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얼굴 볼 일 몇 번이나 될 거라고. 나도 바빠. 내가 더 바빠.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문제인데? 너랑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엄연히 사는 세계가 다르고 급이 다른데.
그거였습니다. 미나는 자존심이 상한 거였어요. 저 같은 애가 감히 자기와 같은 가족이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세월이 지나도 말이에요. 미나의 무시는 계속됐습니다. 너 대학도 안 가지 않았어? 안 갔지. 여유가 안 됐으니까. 그거 우리 도련님도 아는 사실이야? 알아. 내가 그런 거 속여감에 만났겠어? 내가 뭐 하는지 어떻게 컸는지 다 알아. 우리 엄마랑도 이미 얼굴 봤는데 뭐. 도련님도 제정신이 아니시구먼. 너랑 다르지. 뭐? 너처럼 사람 조건으로 급을 나누는 저급한 행동은 안 한다는 소리야. 미나가 인상을 쓰며 뭔가 말을 하려고 하던 그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여기서 왜 회포를 풀어요? 과거 이야기는 우리도 있는 곳에서 해요. 이 사람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 미나는 뭔가 다짐한 듯 입을 앙 다물었다가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급식 지원을 받을 만큼 가난했던 것, 언니들에게 물려받은 교복, 그리고 집안 사정으로 대학에 가지 못한 것들을 말이죠. 남편의 형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는 것 같았어요. 자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힘들고 가슴이 아픈데. 남편의 그런 반응에 미나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너무 좋지 않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하나도 말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고등학교 때 형수랑 사이 안 좋았어? 딱히 좋지는 않았지. 왜? 뭐라고 해? 형수가 우리 결혼 반대한다고 하더라고. 말로는 친구랑 손윗동서, 손아랫동서 하기 그렇다고 한다는데 혹시나 해서. 그럴듯한 핑계긴 했어요. 사실대로 말할까 잠시 고민하긴 했지만 다 지난 일이고 괜히 평온했던 남편의 집안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딱히 친할 일이 없었던 것뿐이지 그냥. 미나는 예쁘고 공부 잘하고 게다가 부잣집 딸이었으니까. 나는 가난했고 그땐 자존감도 낮아서 친구도 없이 혼자 다녔거든. 같은 학교였지만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그냥. 그런 거 치고 그날 형수가 당신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 같던데. 글쎄 그런가.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지 뭐. 고개를 갸웃하는 남편을 보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반갑지는 않았어요. 그런 아이와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게다가 미나를 보면 과거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떠올라 힘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다시 미나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같이 생활해 가면서 서로 맞추면 되지 뭐. 신경 쓸까 봐 그러지. 나랑 같이 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그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의 모습에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찾은 나의 행복을 과거의 불행 때문에 놓치지 말자고요. 미나가 신경 쓰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미나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뭐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저랑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겠다 말을 했다 들었거든요. 그 소식이 아마 미나의 귀에도 들어간 거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미나라면요. 커피숍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을 정말 딱 맞춰 나타난 미나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들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걸로 제 기를 죽이고 싶다는 양 말이에요. 저런 것들은 이제 저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는데 말이죠. 물론 미나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기어이 이 결혼을 하겠다고? 아니 대체 내가 왜 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건데? 사랑? 아, 웃긴다 너. 그냥 도련님이랑 결혼해서 팔자 피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 그 편이 더 들어주기 편하겠다. 어디서 아닌 척 사랑 타령이야? 너네 시댁에 돈이 대체 얼마나 많은데 이래. 나는 잘 몰라. 자기 집안 자랑을 워낙 안 하는 사람이라.
그냥 도련님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알지 않니? 그냥 돈만 많기만 한 집안이 아니야, 여기가. 다들 엄청난 학벌에 직업에 사돈에 팔촌까지 어디 하나 모자란 사람이 없다고. 그런 집안에 홀어머니를 둔 고졸 며느리? 그게 가당키나 한다고 생각하니? 이미 어머님한테도 말했어. 어머님도 싫어하는 눈치셔. 아무도 반기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네가 물러나. 싫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맘대로 군다는 건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단 소리지? 어떻게 생각하는데? 꽃뱀! 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미나의 모든 말 속에는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보이고 느껴졌는데 말이죠. 뭘 새삼스럽게 그런 뱉어서 안 되는 말을 뱉는다는 듯이. 네 맘대로 생각해. 하지만 난 아니야. 남편의 어머니가 제 조건을 싫어하신다는 말이 마음에 쓰이긴 했지만 직접 만나 뵙지도 않고 미나가 하는 말 하나로 휘둘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그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태도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내가 뭘?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 어쩌려고 이래? 내가 뭘?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 같은 거 내가 현우 씨한테 다 말하면 어쩌려고 이래? 내가 너한테 뭐 어쨌는데? 내가 널 때리길 했어? 아님 왕따를 시키길 했어? 그냥 나는 늘 네가 처한 상황을 너에게 말해줬을 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러면 다 말해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야?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먼저 찾아온 것도 너고 그리고 찾아와서 막말한 것도 너야. 내가 뭘 했는데? 미나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랬겠죠. 예전에 저라면 기가 팍 죽어서 미나가 하는 말에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내에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도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나가 가고 난 뒤 그녀가 했던 말들을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는 저의 인격을 짓밟았지만 그녀의 말처럼 왕따를 시키지도 않았고 폭력을 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도 잘하지 않았더라고요. 생각도 품성도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했던 말 중에 신경 쓰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게 특히 그랬어요. 미나의 말처럼 남편의 집안은 학벌이 엄청난 사람밖에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형네 부부만 봐도 의사고 남편 자신도 외국 유명 대학에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고졸이고요. 이젠 성공해서 그 사실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직은 저도 내심 신경 쓰고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가기로 한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불안해졌어요. 우리 부모님 만나는 게 떨려서 그래? 내가 고졸이고 그런 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사유가 될까? 워낙 다들 학벌이 좋아서 좀 걱정되긴 하네. 그걸 왜 신경 써, 영원아. 그건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야. 대학은 다들 나오지만 자기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손에 꼽아. 남들이 다 하는 걸 하지 않고도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고. 나는 자기 그런 점이 얼마나 멋있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 덕에 용기를 얻어 인사를 간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해둔 건지 집에 갔을 때부터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탐탁지 않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딘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서 있는 미나를 보고는 더 쉽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분위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그저 가끔 관찰하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어머님과 원래 과묵하신지 별 질문이 없는 아버님.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애는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그분 식당 오픈식 때 처음 봤어요. 도현이? 네, 도현이 식당 오픈일에 처음 보고 제가 반에서 쫓아다녔어요. 김도현. 그는 남편의 친구이자 한때 저희 회사의 중국 쪽 유통을 담당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분도 집안이 좋고 학벌이 참 좋으시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끼리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토연이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고요? 어머님이 의외라는 듯 되물었어요. 소개까진 아닌데 그냥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으니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긴 했죠. 도현이가. 저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엄청 했으니까 그 덕에 자기도 나 좋게 본 거잖아? 그랬죠. 그러고 보니 그런데 도현 씨한테 밥 한 번 제대로 안 샀네. 그니까 당신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자기한텐 밥 한 번 안 산다고 도현이 그 자식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 그 말에 미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머님 옆에 딱 붙어있던 몸을 돌려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듯이요.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을 잘 벌어? 그냥 별건 아니야. 왠지 미나에겐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더라도요. 그러고 보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안 물어봤구먼 그래. 그러네요. 도연이라는 이름이 나옴과 동시에 좀 풀어진 분위기에 미나는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난 이 결혼 반대야. 어머님 아버님도 고졸 며느리는 좀 그렇다고 저랑 결론 내셨잖아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 손윗동서 아랫동서 되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우리로선 확실히 받아들이기 좀 힘든 조건이긴 해요. 조건 거리는 거 좀 그렇지만 내 아들 일이 되고 보니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라서.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조건 속에서 이렇게 잘 큰 게 더 대단한 거지. 도련님도 지금 몇 살이신데 그렇게 철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조건 차이가 크게 나는 결혼은 서로에게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우리 집안에 고졸 며느리가 무슨 일이에요, 쪽팔리게. 아니 형수님 말을 뭐 그렇게 하세요? 막말로 얘가 돈 보고 도련님한테 접근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도연 씨도 너무하네. 뭘 믿고 이런 차이 나는 사람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돈을 보고 접근을 하다니 이 사람이 저희 집보다 몇 배는 돈이 더 많을 텐데. 남편의 그 말에 미나가 순간 멈췄습니다. 마치 잘못 들었다는 듯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얘가 어떻게 우리 집안보다 돈이 많아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명함 케이스에서 제 명함을 꺼내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하면 오는 반응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습관처럼 말을 안 하던 게 버릇이 돼서요. 제 명함을 잠시 바라보던 어머님과 아버님, 형네 부부가 눈이 커질 대로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 고졸 신화 젊은 여성 CEO라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었구먼. 우리 아들이 대단한 사람을 데리고 왔네 그려. 먼저 입을 뗀 건 아버님이셨습니다. 정말 놀라신 듯 보였어요. 어머님도 놀랐다는 듯 한참을 제 명함과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말도 안 돼. 역시나 가장 놀란 건 미나였어요. 털썩 주저앉아 멍하게 말도 안 된다는 말만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드라마 한 편을 찍으며 그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저와 미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엔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을 만큼 화를 냈습니다. 당장 형수에게 찾아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뜯어 말렸어요. 저로 인해 더 이상 남편의 집안이 시끄럽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대단한 며느리를 보게 생겼다고 저를 지켜 세워주셨고 이 부분에서 사실 어머님이 좀 얄밉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마음이 좀 풀어진 계기가 있기도 했고요.
저희 엄마와 언니들이 함께한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대단한 딸을 키우셨냐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겠다. 엄마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에 조금 서운했던 마음도 풀어졌습니다. 미나는 그때 그 식사 자리 이후 상견례장에서 처음 봤어요. 내내 한마디도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던 미나가 자리가 마무리되고 나가는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늦게 나온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너 내가 되게 우스웠겠다. 돈 보고 접근했네 어쩌네 한 거 말이야. 그랬지. 좀 많이 우습긴 했어. 나 우스운 꼴 만들려고 너 뭐 하는 사람인지 말 안 하고 숨긴 거지? 미나야, 나는 이제 내 일도 너무 바쁘고 그런 일에 신경 쓸 만큼 한가롭지도 않아 이제. 알 거 아냐. 제 말에 미나는 별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만 바르르 떨더라고요. 이긴 기분이겠어 아주? 그런 기분이 안 든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나는 고작 너한테 이기려고 열심히 산 게 아니거든. 그러고 돌아서는데 통쾌하더라고요. 미나가 정말 분해하는 게 느껴져서 더 그랬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됐어요. 뭐 하나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돼도 되나 싶을 만큼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미나와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께 저와 미나의 사이를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볼 일 적다면 앞으로도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신혼집을 계약하던 날 어머님과 함께 나타난 미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나도 저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계약한 집을 저보다 더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펜트하우스 엄청 비싸더라. 그래서 뷰가 이렇게 좋나? 이 뷰 보고 여기로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 펜트하우스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야경이 예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점에 반해 그 집을 신혼집으로 계약한 거고요. 일부러가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일부러라니. 나 보란 듯 이렇게 좋은 집을 사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여기 우리 집에서 고작 10분 거리인 거 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방금 알았어. 네가 여기 가까이 사는 줄. 거짓말하지 마. 나 보란 듯 여기로 이사 오는 거잖아. 우리 집 2배는 되는 크기에 3배가 되는 가격의 집. 나는 네가 이 동네 사는 것도 방금 알았다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믿어. 너 같으면 믿겠니? 못 믿을 건 또 뭔데? 난 이제 더 이상 너를 신경 쓰지 않아. 그 말에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나가 본인과 저를 사사건건 비교하며 저와 본인도 괴롭힐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 미나의 태도는 결혼식에선 노골적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이어져 온 인맥들이 워낙 많은지라 결혼식은 크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께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표하기 위해 축의금도 받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상의 음식과 불편하지 않은 자리를 마련해드리려 노력한 일이 미나에게는 제가 자신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 이런 호화로운 결혼식을 했다고 받아들여졌던 모양이었습니다. 보란 듯 성대한 결혼식이네. 대한민국에서 너보다 결혼식 성대하게 하는 사람은 또 없을 거다. 그거 알아? 오히려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할수록 더 없어 보이는 거? 좋은 날, 그것도 제 결혼식장에서 오늘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에게 그게 할 말인가요? 참으려 했지만 그 말에 저도 욱했어요. 네가 뭘 모르나 본데 나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람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 이것도 다 비즈니스야.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자리라고. 네가 뭐라고 내가 너를 의식해서 내 결혼식을 결정하겠니? 저 밖에는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너 너무 자의식 과잉인 거 아니야? 뭐? 너 말 다 했어? 결혼식 날 결혼을 하는 신부에게 먼저 시비 건 건 너야. 미나 너야말로 나 좀 그만 의식해. 사사건건 내가 하는 것들과 네가 했던 것들을 비교하면서 불행해지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너만 더 불행해질 거야. 내가 너랑 나를 비교한다고? 그럼 비교가 아니고 뭐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너를 의식해서 너보다 크고 화려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 너는 나보다 더 작았다고. 그게 비교가 아니야?
나는 네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결혼식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미나는 전곡을 찔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입술을 꽉 깨물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못했고 늘 발 아래 있던 제가 자신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겠죠.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던 삶만 살던 아이였으니까요. 딱히 복수를 할 마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복수를 하게 된 셈이네요. 사업을 하고 남들이 성공을 했다 할 때도 한 번도 과거의 저에게 그런 식으로 굴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고 나니 좀 통쾌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미나는 동창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계기도 굉장한 우연이었어요. 주말 오후 날이 너무 좋아서 산책을 나온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미나와 어떤 여자 한 명이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미나가 저를 보자마자 흠칫하고 그 자리에서 굳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미나 옆에 있는 사람은 저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미나 옆에서 미나의 심부림을 자처하던 친구였죠. 미나가 저를 보고 있는 걸 보고 그 친구도 저를 잠시 바라보더라고요. 이내 기억이 난 것 같았습니다. 너 이 영원 아니야? 오랜만이다. 너넨 아직도 친하네. 와, 진짜 이게 얼마만이야. 졸업하고 처음이니까 한 15년쯤 된 건가? 미나, 너도 오랜만이지?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 그러게. 그 말에 미나는 대답하지 않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미나를 보고 갸웃 고개를 저었어요. 미나랑은 봤지. 응? 어디서 봐? 둘이 연락하고 지냈어? 아, 미나가 이야기 안 했나 보구나. 미나랑 나랑 동서지간이잖아. 뭐? 정말 몰랐는지 경악에 가까운 리액션이더라고요. 미나의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지. 미나, 넌 왜 이야기 안 했어? 친구의 그 말에 미나가 딱히 대답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나는 요즘 이런 일 해. 그리고는 명함을 꺼내 친구에게 줬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미나가 일부러 말 안 한 것 같길래 보란 듯. 여기 명함 언제 한번 연락해. 여기 요즘 잘 나가. 대표? 네가 대표야? 어쩌다 시작한 사업이 좀 커졌네.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말만 반복하며 호들갑을 떨어대는 친구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힐끗 보니 미나는 전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신보다 잘 됐고 지금 자신과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동안의 미나를 보면요. 소문은 정말 순식간에 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변호들로 전화가 걸려왔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동창들과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들이 쇄도했어요. 자랑스런 졸업생에 선정되었다며 학교에 한번 방문해 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조금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는 듯한 동창들이란 아이들에게 전화를 받을 땐 더 그랬습니다. 미나는 더 노골적으로 저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아주버님이나 어머님, 아버님이 계실 때는 조금 조심하기라도 했었는데 이제 그럴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영훈이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함께 있는 아주버님, 어머님, 아버님의 표정을 보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응? 내가 뭐? 여기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야기가 왜 나와? 우리 그냥 요즘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런 것도 견문이 넓어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냥. 견문이라면 당신보다 재수 씨가 더 넓지 않겠소? 우리같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병원 집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보다? 미나가 입을 다물더군요.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 표정을 보고 아차 싶었나 봅니다.
미나는 눈치가 없는 편에 속하긴 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누군가가 눈치를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신 무례한 거랑 아닌 거랑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못할 말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아이인 줄은 몰랐구나. 공부머리 다 쓸데없다니까. 자신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어머님의 말에 미나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대로 눈물을 보이며 자리를 떴어요. 곧 시숙이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미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괜히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는 웃어 보이고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늦게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이 또 불같이 화를 냈지만 아주버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랐다는 말을 전했더니 조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미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말해준 커피숍으로 나오라는 시간에 나갔는데 미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전에 시간을 딱 맞춰서 화려하게 하고 왔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사과하고 싶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궁금하네. 남편이 그날 집에서 처음 볼 정도로 무서운 모습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그전에는 과거에 앙금 같은 게 남아있나 싶어서 참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 거냐 물었는데 딱히 할 말이 없더랍니다. 당연하겠죠. 저는 미나에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오롯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저를 괴롭혀왔으니까요. 네가 뭐라고 사과를 하든 나는 과거의 너를 용서할 마음은 없어. 그 시절에 나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거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역시나 미나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딱히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별거 없었어요. 그냥 네가 나한테 관심을 꺼. 그러면 돼. 사사건건 내가 뭘 하고 뭘 입는지 보면서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 그런다는 둥, 과시한다는 둥 하지 말고 너는 네 인생을 살아. 나랑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지 말고.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거든.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오늘까지 그 전과 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머리가 달려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였는지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엄청나게 분해 보였지만요. 나는 이제 내가 고졸인 것도 과거에 급식비를 지원받았어야 했을 만큼 가난했던 것도 부끄럽지가 않아. 오히려 내 자랑거리지. 그런 환경에서도 성공했으니까. 너같이 평생을 날 아래로 보던 애가 질투가 나서 어쩌질 못할 만큼 말이야. 그 말이 바들바들 떨며 입술을 꽉 깨물던 미나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네요. 어찌됐든 한 가족인데 저도 무조건 안 좋게만 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냥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노력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각자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게 최선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게 미나와 저는 서로 적당히 모르는 척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차피 1년에 보는 날이 손에 꼽는데 그런 일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왔던 애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자기보다 잘 되면 엄청 분해하더라. 아마 걔는 네가 잘된 걸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제일 고통스러울 거야. 그게 벌이라고 생각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보란 듯 더 행복해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회사가 규모가 더 커지는 바람에 워낙 바빠져서 미나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가끔 약 올려주고 싶을 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그 상처의 주인공이 눈앞에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미나는 그때의 저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괴로울 테니 저도 나쁜 마음은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친구 있잖아요. 산책하다 우연히 만났다던.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서 동창들과 미나의 동태를 말해줍니다. 이제 그 친구가 부를 다음 티켓은 제가 된 것 같았어요. 딱히 반가운 전화는 아니지만 딱히 끊어낼 필요도 느끼지 않아서 그냥 두고 있어요. 미나 이야기를 제게 전해줄 때면 그런 식으로 이어진 우정이 얼마나 얄팍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미나 요즘 동창이고 뭐고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래? 병원 일이 워낙 바쁜 게 아닐까? 아니야. 걔 병원 일이 아무리 바빠도 동창회는 무조건 나왔거든. 거기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확인하는 게 걔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어. 근데 이제 친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영원히 너 이야기하고 너 어떻게 하면 한번 동창회에 데려올 수 있나. 그리고 심지어 미나한테 부탁도 한 적 있었어. 너 좀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 진짜 인상을 팍 쓰더라. 걔 동창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내가 왜 해야 하냐고. 그러고는 안 나오잖아.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 직접 하지 왜. 다들 너는 조심스러우니까 그러지. 정말 나올 수 있어? 내가 너랑 연락한다니까 애들이 너한테 한번 물어보긴 하라던데. 언제 시간 되면 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나에게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은 날보다 마음이 좀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풀어진다기보다 미나가 좀 용서가 되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혼자 괴로워하는 미나는 제 존재 자체가 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시원한 사이다일 수도, 또 어떤 분들에겐 가해자가 망해야지 이게 뭔 시시한 엔딩이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큰 복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행복해졌고 제 행복으로 괴로워하게 된 거니까요. 제가 행복하면 할수록 미나는 더 스스로가 만든 과목에서 괴로워하겠죠. 저도 미나를 다시 만남으로써 과거의 저와 이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성공했지만 항상 마음속 어딘가에선 자신감도 용기도 없던 과거의 제가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요즘 저는 야간 대학을 다닙니다. 이제 와서 학벌이 꼭 필요해서 다닌다기보다 형편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 둘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여유가 생겨도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거든요. 그중 하나가 동창회를 나가보는 거였어요.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란 듯 보여주고 싶다기보다 사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한번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자리에는 한 번도 나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미나가 나왔더라고요. 서로를 보고 잠시 굳었습니다. 미나가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딱히 시비를 걸어오진 않았습니다. 그저 멀찌감치 서서 잠깐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미나와 그 모습을 구석에서 보고 있던 제 모습이요. 지금의 저는 진심이라고는 없이 저에게 잘 보이려는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고 미나는 그런 제 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진심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입에 발린 칭찬들과 노골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동창들 사이에서 정말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오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참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기도 했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미나와 잠시 대화를 나누긴 했습니다. 이번 주 어머니 생신 우리가 한 주 먼저 할게. 저희는 그 고등학교 사건 이후에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 중이거든요. 시부모님들도 그게 맞다 생각하시는 건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요. 미리 말하는데 우리는 유럽 여행 상품권 드릴 거야. 겹치지 말라고? 아니, 대충 가격은 맞춰 달라고. 너무 비교되면 그렇잖아. 역시나 또 그놈의 비교 이야기긴 했지만요. 그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며 살면 피곤하지 않냐 물어보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 몇 마디로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언젠가 본인이 느끼는 게 있다면 느끼겠죠 뭐. 오늘 동창회 어땠어? 되게 별로더라. 괜히 나갔어. 그 이후론 동창회를 나가지도 동창들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아, 물론 그 친구도 말이죠. 앞으로도 미나와 크고 작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미나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신이 지금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말이죠. 미나는 얼마 전에 이사를 갔어요. 도저히 같은 동네에는 살 수 없었나 봅니다. 모두들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며 남 혹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그건 남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미나처럼 말이에요. 세상엔 영원히 잘난 사람도 영원히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잖아요. 그 비교하는 마음만 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